다음 달부터 울산 임시선별검사소가 축소 운영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울산 인구보다 많은 인원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일 2살 난 딸을 굶겨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종아체육관이 대를 이은 기부로 복합문화공간인 종아이노베이션센터로 새롭게 변신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수요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지역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검사를 주도하면서 울산의 임시선별검사소 5곳 중 3곳이 다음 달부터 문을 닫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임시선별검사소 의료 인력들은 울산 인구보다 많은 인원을 검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울산 동구의 한 임시선별검사소 임상병리사 황선미 씨는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수준이었던 지난해 7월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주일만 선별검사소 일을 도와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아 시작한 건데 그 뒤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9개월 동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냥 이제 한두 달 정도만 하고 이제 알겠거니 이래 했는데 이게 계속 연장이 되다 보니까 더운 여름도 지나고 가을도 지나고 또 겨울도 지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지난해 4월부터 임시선별검사소에 투입된 손영희 씨.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출근하며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많을 때는 하루에 800명 넘는 코를 찔렀습니다. 최대한 우리는 안 아프게 하려고도 하고 이러는데 또 시민들이 또 뭐 자기 코 아니라고 그만큼 수치나 뭐 이런 욕도 하고 가고 막 여러 가정 그런 과정을 이렇게 1년이라는 세월을 흘러보면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섣불리 그만두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그만두면 또 어떤 누군가가 대체를 해야 되는데 내 자리를 또 그 사람이 또 구해지지 않고 그러면 또 이게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또 힘들어지니까. 이들의 도움으로 울산 지역 임시선별검사소 5곳은 지난 1년 동안 차질 없이 운영됐습니다. 지금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시민은 127만 4천 명, 울산시 전체 인구를 넘어섭니다. 그래도 그때 할머니가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오늘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07명 발생했습니다. 또 기저질환이 있던 50대 등 7명이 숨져 울산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24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울산시는 12세에서 17세 연령대도 만성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3차 접종을 적극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3일 부모의 방치 속에 굶어 숨진 2살 난 아이의 친모와 계부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5개월 동안이나 방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동욱 기자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자그마한 아이를 긴급하게 병원으로 옮깁니다. 만 2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 사인은 밥을 먹지 못해서였습니다. 완전히 말랐고 광고에 나오는 아프리카애들 개들 같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애가 아프다기보다는 그냥 이미 죽어 있는데. 검찰이 아이의 친모인 21살 A씨와 계부 28살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실상 아이를 죽게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수사 결과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원룸이라는 공간에 함께 살면서도 아이에게 밥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일용직을 전전하며 돈이 생기면 PC방을 들락거리고 잦은 외박을 했던 겁니다. 때때로 우유나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주기는 했지만 식사다운 식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무려 5개월이나 이런 방치가 지속된 끝에 숨을 거둔 아이는 몸무게가 또래의 절반에 불과한 7kg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의 집에서는 생후 17개월인 A씨와 B씨의 친아들도 함께 발견됐는데 역시 극도의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기소된 이들 부부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된 아이의 지속적인 양육 보호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동욱입니다.
40여 년 전 고 이종화 선생이 사재를 털어 지은 종화체육관을 새로 짓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종화체육관은 오는 2024년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울산 최초의 실내 체육관인 종화체육관. 고 이종화 선생이 1977년 당시 돈으로 1억 3천만 원을 들여 1200석 규모의 체육관을 짓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붕이 있는 강당이나 공연장이 귀했던 과거, 크고 작은 문화체육 행사는 모두 종화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남구 신정동 종화체육관에서 각 시도 선수단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어 낡은 종화체육관을 새로 짓는 논의가 예산 문제로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고 이종화 선생의 아들인 이주용 회장은 지난 2020년 울산 시민을 위해 300억 원을 내놓겠다며 대를 이은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울산시는 168억 원을 보태 다목적 체육관 용도로 설계를 마쳤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종화체육관에는 기존의 실내 체육관 기능에 IT 교육과 창업, 복합 문화공간 기능이 더해집니다.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지상 6층 규모의 새 건물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코딩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강의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사무 전시실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젊은 청년들의 창업 공간, 교육 공간, 문화 공간, 체육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종화체육관은 종화이노베이션 센터라는 새 이름으로 오는 2024년 다시 문을 엽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울산시가 울주군 삼동면 일대에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은 영남 알프스와 신불산 자연휴양림, 반구대 암각화 등 관광 명소의 지리적 중심에 있고 타 지역에서의 교통 접근성도 양호합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오는 2025년까지 골프장과 승마장, 워터파크 등 휴양 문화시설과 고급 숙박시설을 유치해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MBC가 촉법소년의 범죄 심각성을 연속 보도한 가운데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 차량에 보호자가 없어 위험하다는 울산 MBC 시민뉴스 보도와 관련해 보호자를 두는 통학 차량들이 늘고 있습니다. 해당 학원들은 어린이집 차량과 달리 학원 차량에는 보호자를 두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이같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울산시가 추진하던 기술 개발 사업이 사업비 부정 사용 등으로 중단됐고 올해 중으로 발전기 50기를 설치한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등 사업의 타당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풍황을 측정하고 발전 사업 허가를 받는 사업 추진 첫 단계라 본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것이고 울산시가 사업에 부당하게 이권 개입을 한 적도 없다는 기존의 반박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